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는 어떤 어이없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에 이어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야즈데게르 1세는 사산족 페르시아의 14대 샤흔샤입니다. 그는 바흐람 4세가 암살로 죽자 황제에 올랐는데요. 그는 유능했고 바로 옆 로마 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더 나아가 로마 아르카디우스 황제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의 후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니샤푸르 동쪽 투스 인근 한 센터에 방문했는데 이때 그의 앞에 백마가 나타났습니다. 백마는 갑자기 뒷발로 야즈데게르 1세를 차버렸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에드먼드 2세, 흔히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로 알려진 이 잉글랜드의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 에드먼드가 암살된 것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 일화는 정말 특이한데요. 첫 번째는 에드먼드가 자주 사용하는 변소 아래 오물이 모이는 곳에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에드먼드가 볼일을 보러 왔을 때 그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공격해 죽였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역사가는 그가 볼일을 보러 갔을 때 변기를 향해 설치된 석궁 트랩이 발동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어이없는 죽음이라기보단 무방비한 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암살로 보이네요. 물론 그가 전투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샹파뉴 백작 앙리 2세는 3차 십자군에 참여한 열렬한 기독교 신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그는 혹시나 자신이 죽었을 때를 대비해 어머니를 섭정으로 어린 동생을 후계자로 정하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는 전쟁 경험은 없었지만 프랑스 왕실과 가까웠기 때문에 성지에 도착하자 즉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의 왕 콜라드 1세가 죽자 앙리는 그의 부인 이자벨과 결혼하며 예루살렘 왕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1197년 9월 10일 여느 때와 같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그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창밖 안뜰로 추락해 목이 부러져 사망했습니다. 앙리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앙리가 왕궁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는데 그만 난간이 무너져 추락했고, 이때 그의 곁에 있던 광대가 추락을 막으려고 했지만 함께 떨어졌습니다. 광대는 그대로 앙리의 몸 위에 착지했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앙리는 사망했습니다. 그리피드 앞 허웰린 앞 요르베르스는 웨일스를 통일한 위대한 군주 허웰린 대왕의 혼외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영지를 받았지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 영지를 박탈당하며 투옥되기도 하는데요. 이후 6년 만에 석방되어 다른 영지를 물려받았는데 이번엔 허웰린 대왕이 죽고 적법한 후계자이자 이복동생 다피드와 싸우다 그에게 붙잡혀 투옥됩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투옥되며 감옥생활 고인물이 되어가던 그의 옥고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복동생 다피드가 잉글랜드 헨리 3세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이번엔 인질로 잉글랜드 런던탑에 보내집니다. 그리피드가 허웰린 대왕의 혼외자이긴 하지만 헨리 3세에겐 웨일스의 왕위를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죠. 이렇게 감옥으로 가며 인생이 끝나나 했는데 감옥생활 고인물이던 그가 탈출각을 본 것일까요? 그는 침대 시트와 옷을 엮어서 밧줄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루트가 아니었죠. 그는 그가 만든 밧줄에 비해 너무 무거웠고 밧줄이 끊어지며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중세시대 성은 훌륭한 요새였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영주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죠. 성을 지키는 병사부터 잡일을 하는 하인, 요리사, 성의 오락을 담당하는 광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있죠. 성에 쌓여있는 분뇨를 처리하던 공파머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성의 분뇨를 손수레에 싣고 성 밖으로 배출했습니다. 문제는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사람에게도 악취가 심하게 나서 모두들 이 분뇨 처리하는 농부를 멀리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직업 자체의 위험성이었습니다. 1325년 리차드 레이커는 성에 분뇨를 배출하는 일을 했는데 분뇨를 퍼나르다가 그만 분뇨 구덩이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2세는 얼굴에 눈에 띄는 붉은 반점이 있어 일명 불타는 얼굴이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사냥과 전쟁을 좋아하는 등 얼굴만큼이나 강한 군주의 기질을 가졌는데 그는 포병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잉글랜드와의 전쟁에도 대포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군이 국경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록스버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도 그는 성을 향해 대포를 배치했고 발사 명령을 내릴 때 그가 아끼는 대포 중 하나에 가까이 서 있었는데요. 발사하는 순간 제임스 옆에 있던 대포가 폭발했고 그는 치명상을 입으며 29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록스버그 성은 그의 군대가 함락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31대 왕은 중원을 통일하며 분열의 시대에 막을 내렸고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해 진나라의 시황제, 일명 진시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9년제를 만들어 행정구역을 나누고 제각각인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서체까지 하나로 통일했죠. 하지만 아무리 잘난 황제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죽고 싶지 않았던 진시황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블루불사에 집착해 자신을 위한 블루불사의 약을 찾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수은으로 만든 약을 섭취했는데 이 약은 블루불사는커녕 그를 수은 중독으로 만들어 그는 49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한나 트위노이는 영국 화이트라이언 여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종업원입니다. 화이트라이언 여관 뒤엔 공터가 있어 그곳엔 야생동물을 가둬놓고 전시했는데 한나는 사육사의 항의가 있긴 했지만 항상 호랑이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호랑이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호랑이 우리의 고정장치가 풀렸습니다. 한나는 호랑이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땅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은 최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 코벤트리는 아일랜드의 유명한 미인으로 런던 사교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이라기보단 화장품 성분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여성들 사이에선 흰 피부에 볼터치를 붉게 하는 화장이 유행했는데 당시 납으로 만들어진 미백 제품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당장 피부는 흰색으로 보이겠지만 곧 납의 유해한 영향으로 피부 발진이 일어났고 다시 이 발진을 덮기 위해 미백 제품을 사용하고 결국 사용자에게 중독을 일으키며 사용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